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을 어떤 걸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주로 자산을 모으기도 했고 댓글에서도 제가 주식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중에 왜 해외 주식의 비중을 더 높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제가 겪었던 간단한 썰을 먼저 풀어보고 해외 주식 내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는지까지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2살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던 애플 중에 어떤 곳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꽤 오래 고민을 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내린 선택은 둘 다 투자해보고 결정하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주식에 대한 두려움도 꽤 컸기 때문에 제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할 수는 없었고 애플과 삼성전자에 각각 200만 원씩만 투자를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200만 원을 한 번에 사는 것도 너무 무서워서 50만 원씩 며칠에 나눠서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저는 1년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물론 1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전체 주식시장을 다 파악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애플은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는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은 대신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이 엄청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투자처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알아볼 안목이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제 자산을 조금씩 환전을 하면서 다양한 미국 기업들에 투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항상 마음 편하고 좋은 수익만 가져다 주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본격적으로 거의 전 재산 가까이 환전하고 미국 주식을 열심히 투자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엄청난 폭락장이 와서 한 마이너스 2천만 원 정도까지 찍힌 계좌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너무 무섭기도 했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모은 돈인데 몇 달 만에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나는 주식이랑 맞지 않는 사람인가 고민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식은 매수 후에 가격 변동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떨어졌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지이다 이런 말들을 믿으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했고 그러다가 현금이 아예 없어졌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주식 앱에 안 들어가고 일만 열심히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주가가 회복을 하더니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저에게 플러스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우량주나 지수 투자 위주로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다행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말하다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저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금액이 높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 나스닥 100, SMH, 이거는 반도체 ETF고요. S&P 500, 테슬라, 엔비디아 순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매수를 시작해서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이스X이고요. 지금은 다 마이너스이지만 조금씩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손실을 겪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장 투자를 하지 않을 현금들은 어떤 식으로 파킹을 하고 있냐면 저는 미국의 초단기 채권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주식만 조금씩 사모으던 시절에는 채권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렵고 굳이 그런 걸 사야 되나? 그냥 주식 투자만 하면 안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채권은 주식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 대기금을 넣어두기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3개월 이하 초단기 국채인 SGOV 그리고 초단기 채권인 JPST에 분산해서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SGOV가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파킹을 해두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환율이 너무 올라서 따로 환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계속 벌어들이는 원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ISA 계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뒀고요. 제가 나스닥 100과 S&P 500을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 이전에 매수를 했던 것들이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양도세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매년 비과세 한도인 수익 250만 원에 맞춰서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 조금은 걱정이 되어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이 지수 ETF들은 모두 정리를 하고 ISA 계좌에서 간접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에 맞춰서 처분을 하려면 어쨌든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ISA 계좌에서도 차곡차곡 모아가기 위해서 최근에는 코덱스 나스닥 100 그리고 코덱스 S&P 500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요. ISA 계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 대기 중인 현금은 아까 제가 해외 주식 계좌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한 상품인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 그리고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에 나눠서 넣어놓고 있고요. 이것도 수익률이 좋을 때는 5% 6%까지도 찍혔었는데 최근에는 채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국장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딱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코덱스 반도체 ETF를 분할 매수를 해서 지금 한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날은 올랐다가 어떤 날은 내렸다가 변동이 되게 심하긴 한데 그래도 한 내년까지는 지켜보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덱스 반도체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들에도 조금 관심이 생겨서 너무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만 투자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 방산, AI 전력기기 ETF도 조금씩 사모았는데 산 이후로 계속 내려가서 지금 좀 심한 마이너스를 찍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본전에 가깝게 올라오면은 처분을 하고 국장은 앞으로도 반도체 기업 위주로만 조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투자에는 정답이랄 게 없고 내가 마음 편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주식을 최대한 많이 사모으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마음 편한 투자처가 있다 보니 다른 곳에서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하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도 당연히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무지성으로 따라하기보다는 꼭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투자나 세금 관련해서 고민이 될 때는 AI랑도 많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도 꽤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제가 거주 중인 저렴한 서울 월세 자취방의 룸투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구독하고 지켜봐 주시면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